이번 영상에서는 또 증여의 시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증여를 언제 하냐에 따라서 증여세가 또 바뀔 수도 있고, 또 증여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양도나 뭐 상속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정근 세무사님이랑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무사님, 그 증여는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먼저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면 증여를 왜 하는지가 중요한데, 그 부모님이 자산이 많고 연세가 좀 있으신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상속세를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그 재산 중에 일부를 자녀한테 주는 걸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그 줄 때도 가급적이면 이제 저평가됐거나 저평가. 향후 뭐 자본이득이 크게 발생할 것 같거나 음흠. 아니면 월세 수익처럼 주기적인 소득원이 생기거나. 음흠. 왜냐면 요거를 부모님 귀속으로 하면 기존에 자산도 있는데 소득도 계속 누적돼서 요 현금이 또 계속 남겠죠.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넘기면 자녀한테 자본이득과 그 수익을 같이 넘기는 거니까 향후 이제 그 부담을 많이 해지할 수 있죠. 결국은 이제 어쨌든 모든 세금은 누진세다 보니까 결국은 쪼개라. 사전에 그렇죠, 쪼갤 수 그렇죠. 있으면 쪼개라.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거는 기분이에요. 기분. 예, 예. 음. 저희 그 세목 자체가 소득세도 그렇고 증여세, 상속세도 그렇고 다 누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납세자를 나누면 나눌수록 아무래도 적용받는 구간의 혜택이 있어서 세부담은 줄어드는 게 맞고, 일반적이지 않고 이제 좀 요즘에는 경기가 막 이제 약간 조정이 되는 장에 그렇죠. 진입을 했는데, 어떨 때는 상승장 때 좋은 플랜이 있고 또 하락장 때 좋은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얘기가 모든 경우에 다 들어맞는다는 아닌 것 같고, 뭐 이를테면 상승장을 이제 예상을 한다고 하면 모르죠. 그러니까 상승장이란 말은 이제 집값이 계속 오른다. 그렇죠, 그렇죠. 오른다고 했을 때 어떻게 뭐 실사례 같은 케이스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그 상담을 하고 진행을 했던 케이스 중에 부모님이 이제 자산이 좀 많으셨는데, 어허. 또 그분은 그 부동산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죠. 그래서 뭐 나중에 상속세 대비도 좀 어렵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래서 자녀한테 그 서울 이제 강남 3구 쪽에 있는 그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 있는 이제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막연히 생각해도 위치가 너무 입지가 좋았기 때문에 이건 재건축만 되면 가치가 집값이 오를 거다.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는 이제 자산이었는데, 그거를 운이 좋게 그때도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막 한 17년, 18년 이럴 때도 이미 뭐 9점이다 아니다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이거를 이제 적정 가액 거래를 진행을 했고 자녀한테, 저는 이제 증여보다 양도 방법을 택했고, 양도를 한다고 양도세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양도를 해도 거래가액이 뭐 이렇게 높거나 낮으면 증여세도 발생할 수 있고, 요건 이제 섞여서 다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다행히 아버님은 이제 또 비과세 받으셨고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높지 않으셨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네, 비과세를 받으셨고, 근데 향후 그 이제 아파트가 재건축 발표도 됐고 입지도 좋다 보니까 자, 가격이 서울은 눈 깜짝하면 막 5억 10억이 팍팍 올라버려요. 그렇죠. 그걸 이제 자녀분한테 다 귀속이 된 거죠. 그럼 그 부모 입장에서는 내 상속세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또 부에 이전을 함에 있어서 타이밍이랑 물건을 잘 잡아가지고 자녀도 이제 어떤 그 생계나 앞으로에 대한 게 많이 대비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정리를 하면 상승될 것 같다라고 예상되는 장에 자녀한테 그 상승되기 전에 물건을 만약에 넘긴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상승이 되면 자녀한테 좀 더 낮은 가격에 증여 또는 양도로 기속을 되게 만들어 놓은 상태면, 이게 증여와 양도만 줄이는 게 아니라 추후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재산도 분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세 또한 낮출 수 있는 아주 좋은 케이스네요. 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상속인한테 뭐 증여를 하면은 10년 내내 합산이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네. 그 합산될 때 이 합산된 가액을 얼마로 잡을 거냐고, 만약에 아까 그게 15억짜리 아파트인데 나중에 25억이 됐어요. 네. 그럼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25억이 상속 재산에 얹어지는 건데, 그렇죠. 내가 15억대 줬으면 그 가액이 얹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0억이랑 가액이 낮춰지는 네, 거예요. 이미 그게 낮게 작업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때 또 비과세 혜택도 받았다 보니까 세금 부담도 없었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타이밍이 상승장인 장에서 그런 선택들은 아주 되게 좋은 선택들이었던 거죠. 상승장이 예상되면 자녀한테 양도든 증여는 해라.
그게 오히려 100%는 아니지만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또 하락장은 또 어떻게 될까요? 하락장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내가 비쌀 때 줬다가 네. 쌀 때 그 자녀가 팔든 뭐하든 하면은 손해줄 손해죠. 맞아요. 방금 케이스랑 반대니까. 네. 근데 반대로 말하면 하락장 때는 네. 그런 기회가 있어요. 재산이 계속 이제 떨어지는 가다 보니까 어디가 이제 최고 저점인지는 누구도 뭐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그 증여 타이밍을 뭐 이럴 때면 부동산이니 금융자산이라고 해보면 우리 주식 상장 주식은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이라고 해서 평균액을 왜냐면 아파트 같은 거에 비해서 주식 같은 경우는 시세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전후 2개월 평균가액을 쓰도록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하락장 때 주식을 주면 가액이 낮게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주식이 저희 증여할 때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증여를 했다가 만약에 뭐 의사가 변했다든지 다른 이유가 생기면 3개월 이내 취소하면 받은 사람도 준 사람도 이제 증여세 부담 없이 정리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3개월. 이건 뭐 부동산이든 금융자산이든 똑같아요. 근데 부동산은 취득세가 생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취득세가. 취소한다고 해도 증여세는 안 낼 수 있는데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이런 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 주식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취득세가 없으니까. 이제 증여할 때 그냥 대차 거래만 하면 되고 없으니까 뭔가 하락장이 보일 때 저도 이렇게 가끔 제안을 드리는데 가지고 계신 주식 중에 요거를 일단은 자녀에게 몇 주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나중에 2달 지나 봤을 때 이제 가액이 확정이 되는 거니까 혹시나 그때 뭐 어떤 이슈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이러면은 빼시고 그게 아니시면은 증여했다가 결국 이제 금융이든 부동산이든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하락장 지나면 또 다시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런 걸 이용해 볼 수도 있죠. 아, 그러면 결국은 그 증여하고 3개월까지는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전후 앞뒤 그 평균을 내기 때문에 하락장일 때 주식을 증여를 한 상태에서 그 2개월 안에 만약에 안 오르신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두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폭등을 하게 된다면 또 증여세가 많이 나올 거니까 사실 2개월 평가고 3개월이 있으니까 그 한 달이 더 많은 거니까 그 3개월이 되기 전까지만 취소를 하신다면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또 안 내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락장일 때 대신 이 하락장이라는 건 나중에 쭉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그래야지만 뭐 부가 많이 이전되니까 그때 물건보다는 주식 같은 거를 주시는 게 좋다. 금융이 부동산 쪽보다는 좀 낫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하락장일 때는 주식을 증여할 생각을 좀 하시고 부동산 쪽은 증여를 안 하시는 게 좋다. 뭐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게 부동산을 안 하는 게 좋다기보다 부동산은 취득세가 생기니까 생기죠. 두 개를 단순 비교했을 때는 세부담이 없는 금융 쪽의 의사 선택은 조금 더 쉽다. 근데 부동산도 당연히 증여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뭐 어쨌든 상승장과 하락장에 대해서 조금 세금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결국은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뭐 민원분들이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세무사인 저 또한 얘기를 들어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처럼 섣불리 일반인들은 다가가기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재산 그럼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도 고려할 게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다 같이 고려해야 되고 그렇죠. 이걸 움직일 때 뭐 부모님의 건강 상태라든지 그렇죠. 뭐 기대 수명이라든지 자녀들의 경제력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봐야 돼요. 뭐 무턱대고 했다가 자녀 자금 출처나오고 이러면은 안 하니만 또 못하고 그러니까 고려돼야 될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단순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고 대신 이제 준비를 잘하면 중장기적인 플랜을 잘 짜면 얼마든지 세금 부담을 낮추면서 자산을 뭐 이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한 단순 양도, 상속, 증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그 이외의 부분도 또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럼요. 그리고 방금 또 여기서 말씀해 주셨던 자금 출처라는 게 있는데 이 자금 출처도 사실 꽤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알고 있어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자녀가 있는데 나이가 뭐 미성년자거나 갓 20살 됐던 사람이 뭐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있거나 하면 또 그게 어떻게 또 그 재산이 만들어진 건지 네가 현금을 어디서 들고 온 건지 그런 출처를 조사하는 게 있어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잘못 또 소명하다 보면 또 세금 폭탄이 맞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 쪽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말도 많이 듣는데
고려할 것도 많고 바뀌니까 부지런하게 공부도 계속 해야 되고 음. 그리고 이제 또 플랜 자체가 그냥 단순히 뭐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5년, 10년까지 보면서 뭐 어떤 타이밍과 물건들을 정해야 되고 해서 리스크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판단을 피가 센 줄 알고 넣었다가 갑자기 동일 세대가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 하나 있었대요. 그럼 중간 맞으면 다 먹거든요. 이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고 고민을 해서 그러니까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잘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국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럴 수 있죠. 뭐 어쨌든 지금까지 또 이정근 세무사님과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또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제가 그 다음번에 혹시나 또 궁금한 게 있다면 또 다음번에도 다른 영상으로 또 이정근 세무사님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